아산병원 옆 뚝방길 벤치에 앉아서 박사님 유튜브를 들으며 정신을 가다듬고 있네요. 암 판정 받은 지 보름 후 다시 확인코저 의사와 상담을 하고 두렵고 서러워서 울었어요. 막상 가족들한테 알리는 게 더 두려워서 엄마 바라기인 딸이 걱정할까 봐서 입이 안 떨어져서 망설이고만 있네요. 오늘 이 영상은 전원생활님이 남기신 댓글을 보고 제가 뭔가 한마디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사실 요즘 주위에서 암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죠. 그런데 이 암에 걸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사자는 정말 이제 황망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30살에 아버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그 투병하는 과정을 6개월 정도 살펴본 경험이 있고 또 가까이에 유방암이라든지 다른 암으로 고생했던 가족들이 있어서 이 암 환자라든지 또는 암 환자 가족의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글쎄요,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제품 하나를 만들 때도 어쩌면 더 정성을 기울이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요. 지난번에 우리가 암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지켜야 될 세 가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, 그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스스로 강건해져야 된다. 내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 하는 거,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. 그 나머지는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의지로 다 해낼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음식을 잘 절제해서 좋은 식습관을 유지한다든지 또 운동 습관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마음이 확고부동하기만 하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고, 또 스스로가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스스로 만족해 가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미국 사람들은 병원에 와 가지고 "당신 암이에요."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절대로 울지 않는데,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그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정말 많이 우는 걸 보게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역시 문화적인 차이가 참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, 또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무슨 약을 면밀히 어떻게 먹었고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복용량은 어떻게 하며 치료는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정말 진지하게 군사 작전을 계획하듯이 그런 계획을 의사하고 세우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일단 그 감정이 개입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게 먼저 드러나고, 또 이제 병원을 안 믿고 일단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암에 좋다는 거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.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느 의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것이 어느 것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.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에서 미국 사람들의 태도가 꼭 옳다든지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울고 이러니까 약해서 더 나쁘다든지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사람이란 게 다 감정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의사 앞에서 그랬을지 몰라도 자기가 혼자 돌아가서는 얼마든지 깊은 생각에 빠지고 슬픔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이 암이 나쁜 결과가 있게 됐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그 의사분의 이야기를 일부는 수긍을 하지만 상당 부분은 그 암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이라는 것을
좀 도외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부 들었습니다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강조한 것은 울고 울지 않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환자가 또 환자 가족이 좀 더 냉철하게 이 암을 대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, 그런 말씀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전원생활님께서 참 가족이 걱정할까 봐 이거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시는데, 이미 뭐 암을 15일 전에 판정을 받았고 지금 다시 확인했는데 뭐 별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서러워서 울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럴 때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게 좋은 일일까요? 가족들이 지금 당장 모른다고 해서 좋은 일일까요?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.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폐암 걸려서 병원에 계시고 할 때도 제가 어리기도 했지만 '참 철없었다.' 이런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제가 의사한테 좀 뭔가 디테일하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좀 물어보지도 않고, 그냥 의사가 "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치료 이렇게 할 거예요. 수술 언제 할 거예요. 항암 언제 할 거예요." 이렇게 하면 그냥 "그런가 보다." 한 거예요. 지금 그때로부터 세월이 한 35 년쯤 된 것 같거든요. 그런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'내가 참 성의가 없었구나. 어 내가 가족으로서, 내가 아들로서 뭐 한 게 없구나.'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인제 저희 아버님 경우를 쪼끔 설명을 드리면요, 이러시더라고요. 처음에는 굉장히 담담했어요. 병원에서 주치의가 "말기라서 이제 오늘 당장 입원하셔야 돼요."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님이 "아니요. 난 집으로 가겠습니다."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주치의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." 그랬더니 아버님 말씀이 말기라 그러면 내가 살아보면 얼마를 살겠느냐. 그러면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.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일도 있고 정리할 일도 있고 하니 내가 집에 가서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가겠노라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'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'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"왜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만 하시냐. 아버지는 그렇게 하셔서 남은 시간을 본인이 알아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가족은 왜 생각을 안 해 주시냐. 나중에라도 이게 뭐 잘 극복이 되면 모르지만 극복이 안 됐을 때 자식의 입장에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야 되겠는가.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 저희를 뭐라고 하겠어요. 지 아버지가 암 말기가 돼 가지고 아프다는데 병원에서 치료도 안 받게 하고 그냥 보냈다.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겠는가. 그러니까 "저희 생각을 해서 좀 입원을 해 주세요."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뭐 그때는 정말 생각 없이 '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.' 이런 생각만 한 거죠. 그랬더니 아버님이 정말 단호하신 분이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'아 그럼 입원을 하겠습니다.' 이렇게 된 거예요. 이제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뭐 서울대학병원이고 뭐 주치의가 뭐 내과 과장이고 이러니까 그냥 "네 선생님." 하면서 이제 따라다닌 거죠 뭐. 따라다녔다기보다 뭐 이거 하면 거기로 모시고 가고 저거 하면 저기로 모시고 가고. 하여튼 뭐 그렇게 여차저차 해서 아버님은 6 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담담했는데 시간이 쪼끔 지나니까요, 굉장히 억울해하셨어요. '내가 도대체 뭘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 하느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줬을까?' 이러면서 굉장히 억울해하셨고, 가시기 전에는 며칠 전부터 굉장히 "무섭다. 밤에 있는 게 무섭다."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물론 우리 가족들이 교대로 이제 밤에도 그 옆에서 같이 있고 하긴 했는데 아버님이 "두렵다. 무섭다."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기억이 있고, 그래서 대개 암 환자들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럽니다. 처음에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가 그다음에는 인제 분노하는 거죠. '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?' 그래서 그 분노의 과정을 잘 못 이기면
그 암을 정복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전원생활님에게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일단은 가족이 알게 하는 게 필요하다. 그리고 가족을 안심시키고 싶으면 가족한테 도움을 구해야 돼요. 내가 이걸 이겨가기 위해서 나 최선을 다할게. 그러니까 가족들도 나하고 함께 힘을 모아줘.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렸다고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. 어? 최선을 다하면 요즘은 의학기술도 발전해 있고 뭐 항암 치료제도 많다 하고 또 그 이외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.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 해보자.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울해지고 기죽고 이러면 내가 이 암을 잘 이겨내는데도 도움이 안 되잖니.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 좀 더 이겨나가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과정에서 가족애가 더 돈독해지고 또 지금까지 못했던 걸 더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렇잖아요. 우리가 평상시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맨날 부모는 자식이 좀 앞으로 더 잘 되라고 야단치고 그걸 또 자식은 알면서도 뭔가 짜증을 부리고 서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으면서도 표현은 반대로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다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바탕 위에서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또 냉정하게 그 병원 치료와 함께 내가 어떻게 이 병원 치료를 잘 견뎌갈 수 있는 몸을 만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절대로 조급하게 뭐든지 결정하지 마세요.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또 그 의견을 가족들과 나누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의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것을 전부 모아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하는 결정을 내가 스스로 내려서 내가 그 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. 그렇게 하시면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약간 잘못했으면 또 바로 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암이라는 친구를 잘 다스리고 또 멀리 잘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전원생활님이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잘 이겨 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우리 전원생활님의 그 분투를 응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댓글로 우리 전원생활님한테 응원의 메시지 좀 많이 보내주세요. 그러면 아마 전원생활님이 훨씬 용기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세상에 나 혼자 아니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 준다고 하면 아마 용기 100배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저도 댓글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배우는 것도 많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많고 감동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응원해 주시고 또 이거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 주시면 아마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 전원생활님께 보내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. 그러면 오늘 우리 전원생활님에게 응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Don't be mad. I think you makes a brand new start. You might think that it's simple, or that it's too naive. But we all could use reminding what we really need. Get up and give hope a try. Don't let